깊고 어두운 단, 고요한 침묵 속에 숨어있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듣고 있나? 그것은 저 세상에서 울려 터지는 슬픔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의 외진 골목길, 그곳은 어둠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잊혀진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언급하지 않지만 그곳에는 과거의 진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이제 저와 함께 오싹한 전설과 신비로운 잔상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저 세상과의 만남을 탐험해 봅시다. 당신이 귀 기울이면 한밤중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닌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으로 향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잠 못 이루는 밤을 준비하세요. 인간은 반드시 잠을 자야 하는 동물이지만 하게도 아직도 100% 증명할 수 없는 꿈을 꾸곤 합니다. 여러 시대를 거쳐오며 지금까지도 꿈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꾸는 꿈을 헤아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죠. 꿈이 단순히 무의식을 반영한다고도 하지만 몇 가지 사례들은 선적으로 그리고 귀납적으로 얽혀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전을 통해 전해져 오는 사례들을 보면 꿈에서 이빨이 빠지거나 부러지면 윗니 경우 손윗사람이 아프고 아랫사람이 다치거나 죽는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꿈에서 누군가 차려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꿈에서 누군가 차려준 밥상을 먹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모든 사례가 똑같진 않겠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꿈속에서의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때 귀한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꿈을 자주 꾸는 편이었지만 언제나 이상한 꿈이었고 대부분 개꿈에 그치는 별 대수롭지 않은 꿈들이 대부분이었죠. 당시 저희 가족은 빌라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과도 자연스레 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악동 기르라 3대기로 할아버지와 꽤나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어머니께서 쭉 장사를 하셨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식당에 자주 찾아오셨는데 그중 3대기로 할아버지도 자주 오셨죠. 동네 어르신들이 식당에 들러 단지도 하시고 그러다 몇 번이고 마주치면서 인사를 드리며 쌓인 친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가을에서 겨울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슬슬 2학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을 쯤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었는데 제가 방 안에서 폰을 하고 있으니 노크 소리가 들렸죠. 갑자기 웬 노크 소리인가 싶어 엄마냐고 물어보니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엄마가 평소에도 하지 않은 노크를 왜 하나 싶었습니다. 무시하고 폰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누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앞에 3대기로 할아버지가 떡하니 서 계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걸떡 일어났는데 할아버지는 청소 같은 인자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고 얼떨결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 앞에서 가만히 웃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급히 주방 쪽으로 가셨고 잠시 있다가 산을 들고 제 방으로 오시더군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밥을 차려 오시니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꾸민 것을 자각하지 못해 가만히 있는데 막상 제 앞에 산을 내려놓으시니 위에는 가득 반찬에 심닭과 심지어 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넣어서 한술 뜨라고 하시며 널 위해 밥을 차렸다고 하시더군요. 약간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마치 강렬하게 저만 뚫어져라 보고 계시니 일단은 침대에서 내려와 산 앞에 앉아 수저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며칠 굶은 것처럼 배가 고파지면서 먹고 싶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내 수저로 밥을 커서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던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꿈의 내용도 여기다 마지막인데 막상 일어나 보면 정확히 제가 지금 서술한 부분만 기억이 남더군요. 뜬금없는 3대기로 할아버지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자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시점에 주말을 맞아 새벽까지 잠을 안 잤던 탓인지 낮에 잠깐 잠을 자게 되었는데 또다시 꿈에 선대기로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 방으로 잠을 차려 오셨는데 지난번 꿈과는 다른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고 또다시 허기다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저를 들려고 하니깐 밖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 왜? 미라고 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일어나자마자 딱 그 부분만 기억에 남았고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니 외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외할머니랑 백화점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정도로 친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방금 꾼 꿈이 생각나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꿈이 다 있냐? 고 좀 신기하다고 말하는 순간 할머니께서 대뜸 호통을 치시면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꿈에서 누가 음식을 주거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꼭 자기 대신 아프게 한다거나 심지어 죽으러 갈 때 같이 가자는 꿈이라고 하더군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고 대충 넘어가라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또 그 꿈을 꾸고라고 하셨습니다. 하도 호통을 치시니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하셨는지 엄마에게도 전화를 걸어 꼭 당부하고 하셨고 그날 저녁에 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산대기로 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제 반이 아닌 엄마 식당에서 일을 돕고 있는 와중에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본인이 앉은 식탁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친구분들도 식당에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덩그러니 다른 식탁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몇 가지 밑반찬과 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식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내내였고 이때도 전혀 의심이 없었고 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의식적인 건지 할아버지께서 수저와 젓가락을 쥐셨지만 받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몰라도 받고 싶지도 않았고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몇 번이나 밥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차 거부감이 들면서 끝내 주방으로 도망치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의 2달 사이에 산대기로 할아버지가 나오시는 꿈을 3번 꿨는데 정말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실로 나가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도 뭔가 꺼림칙하다는 반응이었지만 그렇다고 이 꿈이 나쁘다고 단정할 순 없으니 그냥 잘했다고만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꿈을 꾸고 이지도 흐르지 않았을 때 저녁에 집에서 취식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마친 엄마가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제 방으로 들어오셔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거냐고 물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고 엄마도 내일 조문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왜 할머니 말씀처럼 정말로 꿈에 나와서 너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소름이 돋아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는데 바로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예전부터 절대로 꿈에서 겁먹지 말라고 하시는 게 죽을 사람이 같이 갈 사람을 찾는 거라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날부터 잠을 자는 게 꺼림칙해지면서 혹시나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했습니다. 괜히 꿈을 꾸지 않도록 최대한 피곤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고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관이 무서워서 빠르게 집에 들어오기도 했죠. 다행히도 더 이상 선대기로 할아버지께서 나온 적은 없었지만 정말로 제가 그 밥상을 더 먹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꿈에서 누군가 음식을 주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들은 다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죽을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 자신의 안 좋은 것을 넘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그 각 자체가 제 삭덕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고도 하죠. 물론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느꼈던 것처럼 절대 괜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하나만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드립니다. 가시죠. 초등학생 당시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정신병원에 있지만 그 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롤라잔이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놀기를 좋아했던 친구와 저는 오후에 만나서 롤라잔 가기로 했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름이고 더워 죽겠고 핸드폰도 없었을 때라 답답하고 짜증나 죽겠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온갖 짜증을 내면서 그 아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친구 집에 가니깐 이 녀석이 담구석에 처박혀 자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발로 걷어차면서 친구를 깨웠지요. 온갖 욕을 하면서 친구를 깨웠는데 친구가 도시시 눈을 뜨며 일어나더군요. 근데 얘가 좀 이상한 겁니다. 식은땀을 쥐오듯이 흘리면서 눈도 풀린 채로 잠에서 깬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멍한 표정을 짓고 있길래 저도 모르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꿈을 꿨다면 자기가 꾼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친구가 원래 꿈을 자주 꾸는 편이라 꾼 이야기를 자주 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항상 꾸던 꿈인데 되게 착한 할머니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언제나 밥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친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줬다고 하네요. 할머니 인상이 어찌나 좋은지 꿈이지만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도 했다고 했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꿈을 꾸고 나면 실제로 밥을 먹은 것처럼 배가 불렀다고 했지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 할머니가 꿈에 나왔는데 밥을 항상 거하게 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밥을 먹다가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에 친구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심기가 좀 있었거든요. 학교를 가려고 진기를 하고 집을 나가려는데 할머니께서 오늘 누구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자꾸 당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문득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꿈에 나온 할머니한테 안 달래요. 친구랑 약속 있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친구 말을 들은 할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진짜 무섭게 하더래요. 할머니는 친구 목덜미를 잡고 계속 어디론가 끌고 갔고 친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친구는 도망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친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이 번 기억났답니다. 만약 꿈에서 누군가 끌고 가면 다만하지 말고 벽이나 지등에 머리를 3개 박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 말이 생각나자마자 막 끌려가고 있는데 나무가 보였고 할머니 눈치를 보다가 그쪽으로 뛰어갈 타이밍을 재고 있었대요. 그런데 목덜미를 끌고 가던 할머니가 이번에는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며 이거 누가 가르쳐? 할매가 가르쳐주나 이렇게 말하면서 뒹그레 웃었고 결국 꾼에서 못 깨어나고 계속 끌려갔답니다. 머리를 거의 아래쪽으로 박고 끌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 끝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문이 앞에 나타났고 그 문을 통과하니 감 같은 게 나오고는 사람 2명이 간신히 탈만한 배가 있더랍니다. 할머니는 친구를 거의 집어 던지듯이 배에 태웠고 친구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대요.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며 흡족하게 웃더랍니다. 거의 간을 반쯤 건넜을 무렵 할머니 옆에 할머니가 쓰는 지팡이가 보이더랍니다. 간을 건너면 죽는다는 생각에 죽을심을 다해 지팡이에 머리를 박았고 꾼에서 깼네요. 그런데 눈앞에 제가 있는데 도저히 꾼에서 쉬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그날은 놀 생각도 안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날 이후부터 학교도 안 나오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겁니다. 걱정은 됐지만 찜찜해서 집에 찾아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2달쯤 지났을 무렵 친구가 집으로 놀러오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간 미안한 마음에 간다고 말하고는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친구는 실실 웃으면서 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친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실실 웃으면서 저거 보라고, 우리 할머니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치며 미친 사람처럼 웃는데 손가락이 향한 할머니 단을 쳐다보니 한평 남짓한 단이 어두컴컴하고 불도 켜지 않아서 깜깜한 가운데 반환을 보니까 친구의 할머니께서 계속 허공을 보며 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르쳐진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 말을 반복하며 깜깜한 방에서 쥐고 계시는데 옆에서 웃고 있는 친구를 보며 너무 섬뜩해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친구의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고 친구는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지금까지도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소식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정말 친구를 꿈에서 끌고 갔던 할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뜬금없이 꿈에 나타난 할머니다. 대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 며치기는 싫은 쥐일 것 같습니다. 친구가 몇 번이고 먹었던 밥상은 사실상 제 사상이 간을 건드는 순간 지판 위에 머리를 부딪혀 도망친 친구를 보고 그 방법을 알려준 할머니 집 찾아가서 결국 죽인 게 아닐까 싶고요. 가끔 이렇게 꿈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오늘 밤 자는 게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부디 여러분들도 꿈에서 누가 음식을 준다면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오늘도 함께한 공포의 여정이 어땠나요? 잊혀진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비롭고 오싹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밤중의 울음소리 열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어두운 밤에 다시 만나요. 두려움과 비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